일단 실무진 면접에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많은 어떤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죠. 아직도 약간 고전적인 접근으로 면접 질문을 대비하셨다간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협업이고 뭐가 고객 지향이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주는 이런 정의 내려주는 연역적인 답변을 이번 면접 준비부터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쌀쌀한 한절기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대면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껏 준비하면 요령껏 답변하면 얼추 글과 문제풀이로 넘어갔던 전형인데 이 면접은 여러분이 혹시 거짓말을 한다거나 어색한 포즈로서 대화를 이상하게 끌고 나가고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허접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단순히 이런 최신 동향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습득하기에 앞서서 내가 각각의 면접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로서 오늘 대면에 해당되는 면접들 1차 실무진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진 면접 이 1차 면접 때 주로 벌어지는데요. 이런 면접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 그리고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좀 다르지만 꼬리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이 진화되어 계속해서 묻는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임원 면접은 우리가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랜덤 게임 같이 대체 나에게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형태로서 내용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최근 특정 대기업의 임원 면접 때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지난 상반기 때. 우리 직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직무, 우리 일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 질문 나오면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떤 열정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최선이냐고요. 아니, 알겠는데 우리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같냐고.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마인드로 극복 가능합니다. 대화를 안 하고 자꾸 뭔가 매뉴얼대로 올곧은 말을 해야만 최선일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대화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실무진 면접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무진 면접에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많은 어떤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죠. 묻는 말에만 장땡인 경우라고 아직도 약간 고전적인 접근으로 면접 질문을 대비하셨다간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실제 면접장 가면 이런 외모의 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최소 어려도 이제 저급 정도, 제가 이제 한 35이거든요. 어리면 저 정도, 많으면 그 이상의 분들과 마주하게 될 텐데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학부 시절 다른 분들과 협업해서 성공한 경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럼 얘기를 하겠죠? 아, 잠깐만. 뭐, 협업? 뭐가 있지? 아, 그래. 봉사활동 갔으니까 그 해외 봉사활동 한 거 얘기하자. 제가 해피무브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문화교류를 했고요. 볏집을 엮어서 집을 지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미안한데 해외 봉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경험 없습니까? 예? 다른 경험 없냐고요. 왜요? 없어요? 있어요. 얘기하세요. 뭐 있지? 그럼 제가 LG 글로벌 챌린지 공모전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어째 우리 지원자들이 얘기가 다 똑같아. 경험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 네? 뭐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그 경험이 왜 협업이에요? 압박이야. 이게 내일 혹은 다음 주 혹은 가까운 미래에 본인이 면접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웃기죠? 협업한 경험을 물었는데 경험을 말했더니 그 경험이 아니래요. 문제 해결이 뭐냐고 물어서 문제 해결이 뭐라고 답했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겠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그 경험을 전해줬더니 그거 경험 아니래요.
남들이 다 하는 얘기니까 다른 얘기 없네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를 소개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 실무 면접은 또 자기소개를 잘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소개를 안 시키고 주로 LG 계열사들이 많이 그런데요. 그냥 이번 면접장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아, 예,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뜸 이런 질문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럼 사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뭔가 이렇게 말리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뭐 그냥 면접 질문이니까 답하면 되지 뭐. 아, 묻는 말에 답하면 장땡 아닌가요? 일단 내 경험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경험 먼저 말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텔레토비들 마냥 스터디 때 그냥 웃는 연습만 이렇게 미소를 더 지어 이렇게 미소 짓는 연습 내지는 뭔가 내가 어떤 패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전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임원 면접을 설명할 때 좀 더 다시 보겠지만 우리는 면접을 앞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고요.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전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이 실무진 면접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함에 있어서 이 실무진 면접에서 꼭 챙기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상황 면접이고 하나는 경험을 묻는 면접이다라는 겁니다. 상황 그리고 경험.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 면접이라는 건요. 지원하신 직무라던가 해당 사업 분야에 있어서 실제 입사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건요. 좀 더 진화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지원자분은 문제 해결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문제 해결력이랑 제가 주어진 문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최선의 대안을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입사 이후에 사내 행사가 열렸어요. 70주년 행사라서 종이비행기 1000개를 날려야 되는 퍼포먼스를 50명이 하기로 했는데 당일날 배가 아파서 20명만 왔어. 자네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저질러 놓은 말이 있죠. 난 문제 해결력이 이렇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앞에 한 말과 대척되는 얘기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혹은 문제 해결력이란 정의를 말을 안 했더라도 내가 문제 해결력이란 게 뭔지 정도는 가볍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거기에 입각한 이야기와 내용들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아무래도 상황 판단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명에서 1000개를 1시간 내에 적긴 곤란하므로 500개 정도로 수량을 낮추고 행사의 취지에 맞는 퍼포먼스 하나를 더 준비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어떻게든 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행사 시간을 30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20명에서 종이비행기 1000개 만들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에 종이를 4단으로 접어놓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뭔지에 대한 상황에 입각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드디어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대충 느낌 오시죠? 오늘 특강이 어떤 특강인지?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실무진 면접의 특징은 경험 면접입니다. 경험.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전체 면접의 한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런 경험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묻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자가 가지는 기질과 직업 기초 능력 혹은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이를 뒷받침할 경험을 소개해달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학부 시절 동안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 있어요? 라는 질문. 네,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언제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질문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6하 원칙이 아니라 5하 원칙으로 질문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좀 약간 의외시죠? 왜라는 질문은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교육을 할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왜라는 질문이 면접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면접자의 답변을 부분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인사관리의 채용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왜라는 말을 하는 순간 왜 그랬어요? 라는 말은 그랬다라는 건 알겠고 왜 그랬는지 그 저희가 궁금한 거겠죠. 따라서 이런 꼬리 질문을 묻는 형태에서는 가급적 왜라는 말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무 면접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구조화 면접이나 BEI 면접,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꼬리 질문을 물을 경우엔 왜라는 질문은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당연히 우리 면접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은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 얘기에 공감을 안 해주는 느낌. 왜 이렇게 태클을 걸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뭔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나? 저에게 있어 어려운 극복이란 그런 거 됐고요 하고 또 질문이 넘어가는? 그럼 뭔가 내가 면접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말렸어. 나 망했어. 그게 아니라 원래 면접이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면접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면접관 공부만 열흘, 스물 이렇게 막 수일간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면접 가는지를 알고 당일날 오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오후에 넘어가시는 분들이라 면접지 예시 샘플이 있다 할지라도 왜라는 질문이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땐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실무 면접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경험을 묻는 문항의 특성상 우리가 알아야 될 다양한 방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업무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업무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판단의 기준을 좀 잡아보자, 그리고 답변의 범위를 좁히자,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냥 편하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부분 구직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나 매장 관리 혹은 뭔가 마케팅적인 일로서 고객과 고객사를 상대하죠. 그죠? 지금 그중에 상당수가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나 상품 혹은 기획의 방향이나 프로모션 등에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질문이 어때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어떡하죠? 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답변해 주면 좋을까요? 일단 판단의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은행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점에 고객님이 지속적인 서비스와 상품에 불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 지향의 자세로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든지 프로젝트를 기한을 끝낸다는 목표로 내가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 판단 기준이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만 많으세요? 그 불만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경청할게요. 왜 경청해야 돼? 불만을 안정시켜야 되는 게 먼저 아니야? 그럼 불만 먼저 들어드릴게요. 자네 기준이 없구만. 이라는 소리를 들어선 곤란하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답변하기 용이하게끔 내가 말하는 게 답변이 되게끔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면접 답변이 답변으로 들려지게끔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야 이거 순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답변의 방향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가늠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유사한 경험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게 저는 고객 지향의 자세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해서 먼저 얘기를 좀 더 충분히 들어볼 것 같습니다. 관련 경험도 많고요. 그래요?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자, 이런 패턴으로 면접을 끌고 가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고객 지향의 자세로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입사 후에도 이런 자세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입사 이후에 만약에 자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심화된 형태로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접 답변을 함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선 답변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임원 면접 이야기할 때도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정의 내려줘야 되는데 익숙하셔야겠어요. 뭐가 협업이고 뭐가 고객 지향이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주는 이런 정의 내려주는 연역적인 답변을 이번 면접 준비부터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임원 면접 때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 프로젝트 중간에 전문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팀원이 지금 없어. 자네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네가 매니저라면? 이런 질문. 일단 이 질문이 나오는 패턴에서는 상황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자네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렵죠? 그럼 남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 볼게요. 라는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잡고 답변해 줄 때 논리 정연하게 지원자의 답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프로젝트는 어쨌든 기한 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인원을 충원할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력 문제도 있고 기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 인원을 뽑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존 인력 내에서 새 역할을 부여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같은 답변이어도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되겠죠. 그러면 말 잘하는 애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요즘 표현으로 말빨이 좋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시더라도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가 비록 말을 더듬으면서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이야기가 잘 들릴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들릴까요? 말을 잘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전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발성이 좀 웅얼거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1대1로 대화하면 답답해요. 아, 뭐라는 거야? 이게 얘기가 넘어가는데. 저 강의할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최대한 지금 처음 뵙는 분들 대다수인데 이 처음 뵙는 분들도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묘하게 설득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도 구조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범위가 큰 단위의 이야기가 나올수록 판단 기준을 잡아가면서 답변하시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새벽에 본인의 거래선이 술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자네 갈 거야 말 거야? 이거는 실무 면접뿐만 아니라 임원 면접 때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술이요? 안 돼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물론 그건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좀 뭔가 유아틱하고 답변에 기준이 없어 보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범위를 좁혀달라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계약이 진행 중이면 굳이 그 자리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요. 성공적인 계약 성과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것 같습니다. 혹은 그 거래선이 성별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괜히 여성 거래선일 경우는 별다른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답변의 범위를 좁혀주셔야만 면접관 역시 그 좁혀진 프레임 안에서 추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대화의 운영의 묘인 겁니다. 뭔가 대단한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아니, 전공자도 아닌데 비전공자인데 우리가 자네를 왜 뽑아야 돼? 임원 면접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이것도 이 법칙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사실 저는 의미가 없겠지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해외 영업 담당자에게서 어학 실력 부분만큼은 저의 이러한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 좋은 면을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면접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여자분 치고 나이가 많은데 적응 잘할 수 있겠어요? 상처죠.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업무의 조직 적응에 있어서는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나이 외에 저의 어떤 일 처리 면에 있어서는 제가 2차례 인턴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직무에 적합하다는 면에서 제가 이 귀한 면접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너무 답정너인가요? 저는 최대한 공감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건데 판단 기준을 잡고 범위를 좁히는 노력이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지금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프랙티컬 영어 어렵습니까? 실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업무 상황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입사 후 6개월도 안 되는데 우리 사수님이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가셨네? 근데 갑자기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가 와. 빨리 김대리 납품 좀 부탁해. 우리 죽게 생겼어. 도와줘. 자네 어떻게 할 거야? 박 사장 도와줄 거야? 아니면 박 사장 전화 할 거야? 정답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판단 기준을 잡고 얘기해 주면 돼요. 저는 아무래도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위 직급분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문제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거다. 우리 사수님도 부재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본다. 혹은 그래도 내가 의사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기다려달라.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시간을 끌고 왔다. 결국 잘못된 일처리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일처리를 한다는 나만의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인 거죠. 참고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걸 한 번에 말을 다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면접관 스타일에 따라서는 중간중간 질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표정이 어둡거나 특히 이제 여성 구직자분들이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워낙 착하니까, 그죠? 워낙 착하다 보면 표정이 막 이렇게 좀 못 본 거 보는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난처하고 어려웠다는 표정. 혹은 이제 표현이 풍부한 분들도 계세요. 교포 스타일 분들. 손 이렇게 꼭 올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 있죠. 대박. 혹은 고개를 과도하게 끄덕인다거나 그러면 조금 좀 곤란하겠어요. 그런 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업무 상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입사 후 첫날을 상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알려달래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특히 임원 면접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한데 하루 일과를 말합니다. 정말 나니아 연대기처럼 진짜 연대기를 다 얘기합니다. 하루. 일단 8시 15분까지 출근합니다. 지하 1층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사고 막 하루 일과를 다 얘기해요. 점심은 11시 반부터 먹었으면 좋겠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제 팀장님은 분명 회식을 안 하실 분이기 때문에 칼퇴를 하고 문화생활 및 자기 개발을 통해 제2의 인생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판단 기준을 잡아달라고 그랬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직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구매 직무니까 미팅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미팅에 있어서는 단순히 미팅을 참여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해당 미팅 상황에 맞게 미리 자료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가 이 직무의 최적인 그런 지원자로 혹은 그런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뭔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부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하루 일과를 말해달라고 해서 정말 하루 일과를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해당 직무와 업무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본인의 하루를 소개하는 건 소개팅 자리에서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좀 넘어갈까요? 어찌됐건 이러한 상황 면접을 대처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나만의 판단 기준을 꼭 좀 확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거기에 범위를 좁혀주면 금상첨화가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을 묻는 질문의 패턴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처럼 특정한 경험을 묻고 그 자체의 의미부터 대략적인 표현을 썼던 그 용어 가지고도 꼬리 질문을 하면서 꼬치꼬치 묻는 형태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성취한 적 있어요? 가장 도전적인 건 뭐예요? 결과 어땠어요? 처음에 몇 점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거 중간 점검을 하신 거예요? 달성하면서 어려움 없었어요? 어려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방법 아닌 것 같은데 도움은 안 받았어요? 다른 경험 없어요? 이게 그냥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자꾸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을 안 좋아하면 안 되고 기뻐하셔야 돼요. 난 정상적으로 이 전형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EI 면접이라던가 이런 구조화 면접, SK도 그렇고요.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깊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가? 그게 왜 힘든 거고 어떤 면에서 힘든 거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냐? 자, 나오는 질문의 형태가 상당수가 그냥 그 자체의 의미부터 구체적인 경험의 어떤 팩트까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 너는 리더십 발휘했다는 게 뭐냐? 전과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 그럼 이전 방법이 나와줘야 되고 그 이전 방법의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난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그냥 대화를 하시는데 문제는 틈틈이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한 번에 말을 다 하시는 연습 방법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텀을 두면서 적당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죠. 또 역으로 그럼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땐 제 역할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대략적인 거시적인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요. 강론으로 들어갈 때에 맞게 답변을 해주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본인이 그냥 문제를 눈으로 보면서 좀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2인 1조로 같이 친구들, 같이 앉으신 분도 계신데 옆에서 서로 이렇게 안 좋았던 그런 서로의 나쁜 마음들 담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좀 나쁘지 않게 객관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혼자 하셔야 될 분들, 본인이 자소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대략적인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통과한 게 신기할 정도로 대략적인 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더 큰 매출을 일궈내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더 큰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달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 직무에서 성과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최대한 자세히 표시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험이 적혀있는 문항이라면 해당 경험이 언제 한 거고 어디서 한 거고 누구랑 한 거고까지 좀 표시를 해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답변을 대략적인 거시적인 답변을 2문장 이내로 하는 연습은 당연한 건데 그 밖의 질문은 눈으로 보면서 문답을 스스로 해보실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년도 몇 월에 했던 경험입니다. 네, 신촌
CGV 아트레온 극장 앞에서 행상을 했습니다. 군밤을 팔았습니다. 1,200원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문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런 류의 질문은 굉장히 고맙게도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연습으로선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제가 초반부에 뭐라고 했냐면 묻는 말에 답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지금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거죠.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하지 말아달라는 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본인의 판단 기준 아래 내 경험을 이제 소개하겠다라고 전제를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업이 뭐야? 협업은 뭐 내가 책임감 있게 내 할 일 다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나 이제 본격적으로 내 경험을 뭘 얘기하려다가 내가 스스로 판단 기준이 서야 내 면접 때 답변으로서 어떤 경험이 최적인지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협업을 했던 경험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협업을 책임감 얘기로 해야 되나? 리더십으로서 리더가 동기부여한 쪽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을 잘한 걸로 할까? 오케이. 근데 그걸 면접관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 지원자님은 협업이 뭐라고 생각해? 오케이, 땡큐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협업한 경험부터 물으면 경험에 대한 답을 하되 협업이 뭐지? 라고 경험 풀 스토리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협업을 통해 내가 뭘 얘기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경험을 연역적으로 꺼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을 아십니까? 경험의 총체로서 나온 게 귀납이죠. 연역은 그 반대입니다. 내 할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후속된 팩트를 하나씩 묻는 말에 답을 해주는 연습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무 면접 때 이제 구조적으로 질문을 이런 게 붙습니다. 아니 그 2번 문항에 보니까 이때 인턴 하셨다고 나왔는데 이거 진짜 본인 경험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상황 설명 좀 해봐요. 아니 인턴인데 이걸 6개월 만에 이렇게 해결했다고? 이거 안 믿기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면접 질문이 뭐가 나올까요? 라고 오들오들 떠는 행위는 굉장히 웃긴 행위입니다. 본인의 자기소개서 내용에 팩트체크도 질문으로 종종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력서라던가 자기소개서에 특정한 경험이나 경력, 어떤 수상 이력이 있다면 그거 언제 한 거고 무엇을 했고 성과가 어땠고 본인 역할이 뭐였고 어려웠던 점은 뭐였는지를 좀 손으로나 타이핑을 쳐서 표시해 주신 다음에 그걸 눈으로 보면서 반복 연습하시는 게 지금 남은 기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접근이 되실 겁니다. 자소서에 적어준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직업기초 능력 혹은 좋은 인재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끈기 있고, 추진력이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고, 협업을 잘하고, 소통이나 설득력이 뛰어나고, 각각의 포인트들이 있죠. 그 강점들을 뒷받침하는 건 지식도 있겠지만 경험도 한 몫을 할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강점의 경험을 최소 2가지 이상은 서브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세요. 근데 막상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경험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준비를 대략적으로 안 하고요. 그냥 약간 복권 느낌? 요 경험 말하면 되겠죠? 답을 해달라는 눈빛이에요. 되겠죠?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최대한 제가 만약에 협업을 물으면 그 인턴 때 얘기 그리고 봉사활동 때 얘기 요거 2가지 얘기할까 하는데 요거 어떠세요? 예, 좋네요. 그 2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요.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옆 사람이 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다대다 면접이면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직업기초 능력인 자기개발, 문제 해결, 의사소통, 협업, 문제 해결. 이 5가지 가지고는 최소 경험이 2가지씩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 하나에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는 어떡하죠? 그럼 그걸 여러 번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경험을 여러 번 말해달라는 건 아니니까요. 잘 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차별화된 경험이 추가로 있느냐에 대한 답변도 될 것입니다. 경험 자체가 튀는 분들이 계세요. 제 예전 학생 중에 지금 한화그룹에 입사한 친구인데 열기구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열기구 국가대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열기구. 이 친구는 경험이 되게 스펙테클했어요. 열기구 국가대표로 하늘을 날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자기소개예요. 못 이겨요, 걔는. 경험이 만렙이라 서울시 미소 홍보대사. 서울시 홍보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친구였어요.
와우, 막 어마어마하죠, 임팩트가. 근데 우리 민초 같은, 우리 정말 일반 구직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좋은 엄마, 아들, 아빠, 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차별화된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게 왜 차별화인지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대외 활동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전공 경험이, 실습 경험과 산학 협력 경험이 특별하게 들려질 수 있게끔 최대한 앞부분의 설명을 최소 한 문장은 해주셔야 됩니다. 해외 영업 직무 담당자는 어학도 중요한데 빠른 일 처리가 생명이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특별하게 사무 보조일 6개월 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사무 보조 6개월 경험이 있습니다. 랑 너네 일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이 있는 것, 이런 특징이 있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이 경험을 소개할까라고 하면 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좀 더 입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면접자 본인만큼 면접관도 들을 준비를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뻔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조장하신 거, 뭐 알바하신 거, 고객 지향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차치하자 이겁니다. 어찌됐건 직무와 연관 있는 경험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답변과는 무관하게 다 헤쳐놓고요. 구매 직무야? 이 일 해야 되는데. 인사 직무야? 이 정도 경험해야 되는데를 당연히 매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사 직무만 한번 볼까요? 인사가 뭐가 있을까요? HRM이 있고 HRD가 있습니다. HRM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직무로 봤을 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봐야겠죠. 당연히 구성원마다 그 직무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번 면접을 앞두고 해당 사업과 각 직무마다의 특징을 알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검색했다라는 말도 충분히 차별화된 경험이 될 겁니다. 지점이 있는 일이로서 영업 관리를 한다. 제 학생 중에는 매장을 70군데 다녀온 친구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BBQ에 합격한 친구인데 BBQ 매장 한 60곳 갔다 왔어요. 경쟁사 한 10곳 포함해서. 그럼 못 이겨요, 그건. 그게 그 친구의 차별화된 경험이 될 수 있고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존에 있던 경험이 있는 분이면 연결해도 되는데 그 경험이 아직 없다. 그럼 방문을 해봐야죠. 직접 마주하셔야죠. 만나보셔야죠. 경험을 하신 걸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경험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면 되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실전인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말한 게 답이 되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연습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 분 자기소개 얘기까지 하고 좀 맞춰볼까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개 문항이 바로 1분 자기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운 거 하지 말고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번 면접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자기소개해주세요. 외운 거 하지 말고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원래 이런 주의였어요. 외우지 말자 주의였어요. 근데요. 원래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평소엔 멀쩡하다가 면접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그런 분들은 쓰면서 암기를 해야겠죠. 근데 문어체로 적은 걸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창의성 및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어머님, 콩나물 국그릇 및 밥그릇 대령이요 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대충 복붙한 다음에 자소서에 있는 문구로 그걸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분이 들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이질감이 들고 뭔가 암기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시 시키죠. 근데 그걸 다시 시킨다는 말이 상대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막 랩을 내뱉고 있는데 내용이 부족했나?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왜 다시 시키지? 하고 또 암기한 걸 다시 하죠.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나쁜 레파토리로 면접 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1분 자기소개는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첫 번째로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대부분 강의가 이런 식이에요. 본인의 강점을 말씀하시고요. 이 강점이 어떻게 길러졌고요.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 말하시면 됩니다. 뭐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에 가깝게 말입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구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강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분 자기소개에 있어서 그 강점을 한두 개로 국한짓지 말자입니다. 왜냐? 본인 옆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엔 그 지원자가 본인이 준비한 얘기를 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으로 매출 기여, 문제 해결력으로 매출 기여. 오케이, 오케이.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별화된 문제 해결력으로 준비된 지원자. 내가 하려고 한 얘기를 하네. 자, 다음 우리 차재원 씨. 아, 옆에 분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혹은 옆에 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문제 해결력을 두루 갖춘. 누가 본인을 뽑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해야죠. 아, 내가 이번 면접 때 내 강점으로 문제 해결력, 2차례 인턴 경험, 한 번의 봉사활동을 통한 책임감, 현직자를 만나고 느낀 이 직무에 대한 내 생각? 좋아, 이 중에 하나는 꼭 얘기해보자 하고 가셔야죠. 근데 옆에 지원자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1순위인 문제 해결력을 얘기했니? 그럼 본인은 문제 해결력이 아닌 문제 해결력의 여집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뭐 문제 해결력도 있는데 저는 업무에 꼭 필요한 설득을 기반으로 한 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저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거래처를 마주하는 미팅 자리가 많은 구매 직무라서 이런 소통은 참 중요할 텐데요. 저는 과거 인턴 경험부터 매장 아르바이트 경험까지 폭넓은 상황에서 적절한 소통을 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제가 이번 면접이 전 처음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 얻고 좋은 성과 얻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 직무 담당자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30초. 지금 내가 말 잘한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얘기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차별화되게끔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암기를 하는 건 좋은데 여러 버전이 구비가 돼야 되고요. 그걸 구비할 시간에 차라리 내 강점 하나, 내 컨셉 하나 분명히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 면접을 앞두고 제가 왜 뽑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지원자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경험과 제 자소서 내용들로서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 태도와 역량을 각각 갖추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책임감 있는 자세를 발휘했던 경험이 다수 있고요. 이 직무에 필요한 이러한 역량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역량을 말해도 어떤 구성으로 담아주느냐도 다른 거죠. 그죠? 남이 본인 강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강점 얘기해 드릴게요. 랑 아무래도 제가 이 강점이 있어서 좀 뽑힌 것 같아서요. 강점이 이거예요는 같은 얘기를 들어도 느낌이 다르다고요.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본인의 대화를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지원자랑 겹치지 않고 차별화되게 답변을 해주는 것. 이 세 가지 의도 때문에라도 저는 여러 버전의 1분 자기소개를 구어체로 준비해 주실 것. 그리고 본인의 강점과 컨셉을 분명히 잡아주셔야만 이 임원 면접에서 승산이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들부터 세 번째로 준비한 1분 자기소개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특강에서의 내용들 그냥 지나치기 쉬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나름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로서 한번 채워봤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좋은 집중력과 참여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강의를 통해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